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일요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신가요? 곡자는 열리지 않는데 주말만 되면 계좌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평일에는 주가가 움직이니까 뭐라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말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월요일에 갑자기 밀리면 어떡하나, 반대로 크게 오르면 또 놓치는 건 아닌가, 머릿속으로 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려 말하지 않을게요. 제가 보는 월요일 삼성전자는 하락을 그대로 이어가기보다 장 초반 매물을 한번 확인한 뒤 다시 위로 움직이려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월요일 첫 빨간불만 보고 따라붙으면 방향은 마치고도 또 물릴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월요일에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는지, 강하게 시작했을 때와 밀리면서 시작했을 때 각각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월요일 아침 삼성전자 가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 하나도 알려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이 외국인 순매수 금액부터 떠올리실 텐데요. 제가 보려는 건 그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월요일 상승을 믿고 기다릴지, 첫 반등부터 경계할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방향만 듣고 나가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끝까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장까지 끝난 지금 화면에 남아있는 마지막 가격 하나만 보고 월요일을 정하시면 안 됩니다. 종가가 마음에 들었든 아쉬웠든 그 가격은 한 주 동안 쌓였던 매수와 매도가 마지막으로 만난 자리일 뿐이에요. 주말 사이에는 새로운 주문이 쌓이고요. 미국 반도체 흐름을 확인한 자금도 다시 들어옵니다. 금요일까지 겁을 먹고 줄였던 사람, 월요일 반등을 노리고 기다린 사람, 높은 가격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찾는 사람까지 9시에 한꺼번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초가는 평일보다 감정이 많이 섞여 있어요. 시작 가격 하나만 믿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번 월요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일정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는 26일 수요일 미국장 마감 뒤 실적을 발표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결과가 나오게 되죠. 아직 며칠 남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장의 돈은 발표 당일까지 얌전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보는 자금은 월요일부터 AI 반도체와 메모리 관련 종목을 미리 담으려 할 테고요. 결과가 좋아도 이미 기대가 너무 높다고 보는 자금은 반등할 때마다 수익부터 챙기려고 할 겁니다. 월요일은 단순한 주초 거래가 아니라 엔비디아 실적을 앞둔 첫 번째 자리 잡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삼성전자가 받게 될 영향도 엔비디아 주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투자와 차세대 제품 수요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고대역폭 메모리와 서버용 D램 수요까지 다시 계산되거든요. SK 하이닉스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기대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붙고요. 삼성전자에는 메모리 가격과 공급 확대, 고객사 인증과 점유율 회복 기대가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는 두 종목이 같이 움직이다가도 돈이 어느 쪽을 더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 장중 흐름이 갈릴 수 있어요. 월요일에는 삼성전자만 따로 보지 말고 하이닉스와 벌어진 간격이 실제로 줄어드는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뒤늦게 따라간다면 반도체 전체 기대가 살아난 뒤 삼성전자로 순환매가 들어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 거래대금까지 늘어나면 반등의 힘도 조금 더 믿어볼 수 있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잘 버티는데 삼성전자만 올라갈 때마다 계속 밀린다면 위에서 기다리던 매물이 아직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반도체라고 무조건 함께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월요일에는 어느 종목이 더 많이 오르느냐 보다 삼성전자가 뒤처진 간격을 실제로 좁히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제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월요일 삼성전자가 장 초반부터 계속 밀리는 모습보다 한번 흔들더라도 다시 위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최근 시장은 기업 실적이 갑자기 무너져서 떨어졌다기보다 외국인 선물과 프로그램 매매, 레버리지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인 날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수급 때문에 눌린 가격은 분위기가 조금만 바뀌어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돌아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실적을 앞둔 기대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저가 매수가 한번 붙을 명분이 충분해요. 그렇다고 시가부터 무조건 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시작하면 한 박자 늦춰야 해요. 주말 동안 좋은 이야기만 본 자금이 9시에 한꺼번에 들어오면 시초가가 필요 이상으로 높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계좌에 빨간불이 찍히면 마음이 급해지죠. 조금만 늦으면 놓칠 것 같고 이번에는 진짜 크게 갈 것 같아서 따라붙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시초가를 만든 매수가 빠지고 위에서 기다리던 물량이 나오면 불과 30분 만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월요일 첫 상승보다 첫 눌림을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강하게 출발했을 때는 처음 고점을 만든 뒤 한번 밀리는 장면을 보세요. 주가가 시초가 부근에서 다시 받아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초가 아래로 잠깐 내려갔다가 거래량이 줄면서 바로 회복하면 차익 실현 물량을 새 매수가 받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첫 고점을 찍은 뒤 매도량이 계속 늘고 시초가를 되찾지 못한다면 아침 상승은 주말 기대가 만든 짧은 흥분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빨간불이 보인다고 따라가기보다 오전 매물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약하게 시작한다고 바로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말 동안 쌓였던 매도 주문을 아침에 먼저 정리하고 출발하면 아래에서 기다리던 돈이 들어오면서 방향이 편해질 수 있어요. 장 초반 저점을 만든 뒤 같은 가격을 다시 건드렸을 때 더 내려가지 않는지 보세요. 두 번째로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줄고 저점이 조금씩 높아진다면 매도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뒤 시초가까지 되찾는다면 약한 출발이 저가 매수 기회로 바뀔 수 있고요. 밀렸다는 사실보다 밀린 뒤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월요일에는 프로그램 매매의 속도도 평소보다 거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는 본주뿐 아니라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으로 들어온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물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프로그램 주문이 대형주를 함께 끌고 가고요. 삼성전자처럼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종목은 그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회사의 가치가 몇 분 만에 달라진 게 아닌데도 주가는 빠르게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밀릴 수 있어요. 월요일에 큰 움직임이 나오면 뉴스 제목부터 찾기보다 선물과 프로그램 수급이 어느 방향으로 쏠렸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자, 바로 이래서 대응할 힘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해도 장이 열린 뒤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고 프로그램 물량까지 쏟아지면 판단은 바뀌어야 해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는 출근도 해야 하고 회의도 있고 아이들 학교 보내느라 정신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외국인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 매매와 거래 대금을 하루 종일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처음 들었던 전망이 맞는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전망을 바꿔야 하는 순간을 빠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이 움직인 뒤 뉴스를 찾아보는 것보다 대응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을 알림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특히 수익 중인 분들은 월요일 상승이 나오면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계좌에 플러스가 찍히면 기분은 좋죠. 그런데 막상 팔려고 하면 조금만 더 오를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전 고점까지 갈 것 같고 지금 줄이면 괜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손이 안 나갑니다. 그러다 오전 수익을 오후에 다시 반납하면 아까 팔 걸 그랬다는 후회가 시작되고요. 그때부터는 기준이 아니라 아침에 봤던 계좌 금액을 되찾으려고 버티게 됩니다. 월요일에는 더 오를 가격만 생각하지 말고 어느 흐름이 무너지면 수익부터 지킬지도 정해두셔야 해요. 높은 가격에서 들어가 아직 손실 중인 분들은 생각이 또 다릅니다. 월요일 반등이 나오면 본전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전부 회복할 것 같고 여기서 일부라도 줄이면 손실을 확정하는 것 같아서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시장은 우리가 얼마에 샀는지 모릅니다. 내 본전이 가까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이 계속 사주는 건 아니잖아요. 반등에 실제 수급이 붙는다면 기다릴 수 있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줄자마자 주가까지 밀린다면 본전만 바라보지 말고 비중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 시초가를 놓쳐도 괜찮습니다. 9시 첫 가격을 못 샀다고 하루 기회를 전부 놓치는 건 아니에요. 첫 상승 뒤 눌림에서 매수세가 남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기대와 경계가 계속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한 번에 모든 자금을 넣는 방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첫 진입은 작게 하고
되고 외국인 현물과 거래 대금이 붙는 걸 본 뒤 나머지를 판단하는 편이 훨씬 편해요. 시간대도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장 시작 직후에는 주말 동안 쌓였던 주문이 몰리기 때문에 방향보다 속도가 먼저 나옵니다. 오전 10시 전후부터는 첫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요. 점심 무렵에는 프로그램 누적액이 어느 방향으로 굳어지는지 조금씩 드러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단기 매매 자금이 빠지고 종가까지 가져갈 돈이 남아요. 월요일 오전에 올랐다는 사실보다 오후까지 누가 남아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의 답을 9시 10분에 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 중반에는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큰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반도체 흐름에는 실적을 미리 사려는 돈과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익부터 챙기려는 돈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어요. 월요일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도 수요일까지 무조건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월요일에 잠깐 밀린다고 엔비디아 실적 기대가 사라졌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발표 전까지는 하루 등락보다 외국인이 조정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다시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떨어질 때도 돈이 남아있어야 기대가 살아있는 겁니다. 환율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가 빠르게 약해지면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는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미국 반도체가 괜찮게 끝났더라도 환율이 불안하면 국내 외국인 매수는 생각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 선물까지 매수로 돌아서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먼저 반응하기 좋고요. 미국장이 좋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초가를 따라가지 말고 국내 시장에서 환율과 외국인 수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맞춰보셔야 합니다. 자, 앞에서 월요일 아침 삼성전자 가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가장 먼저 볼 건 외국인 전체 순매수 금액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매매 가운데 비차익 순매매 누적액입니다. 차익 거래는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질 수 있어요. 반면 비차익 매수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주 묶음을 실제로 담는 주문이 섞여 들어옵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비차익 순매수까지 계속 쌓인다면 시초가만 띄우고 끝나는 돈보다 종가까지 가져가려는 자금이 붙고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르고 있는데 비차익 누적액이 계속 마이너스로 벌어진다면 첫 빨간불부터 조심하시면 되고요. 주가가 오르면서 비차익 누적액도 플러스로 쌓인다면 월요일 상승을 조금 더 믿어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가격과 시장 안쪽에서 움직이는 돈이 같은 방향인지 보는 겁니다. 여기에 외국인 현물과 거래대금까지 함께 붙으면 기다릴 이유가 생기고요. 가격만 혼자 오르면 첫 상승부터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본인 계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월요일 시초가가 강하게 뜨면 따라갈 건지, 첫 눌림을 기다릴 건지 바로 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보유 종목이 수익으로 돌아왔을 때 어느 흐름까지는 가져가고 무엇이 무너지면 수익부터 지킬지도 정해두셨나요? 같은 삼성전자를 들고 있어도 평단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비중이 10%인 사람과 절반이 넘는 사람의 행동은 같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 뉴스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 계좌에 맞는 행동 순서가 아직 없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장을 계속 볼 수 없거나 삼성전자 비중이 커서 작은 흔들림에도 계좌 전체가 움직이는 분들이라면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조금 움직일 때마다 의미 없이 보내는 알림도 아니고요. 무조건 사고 팔라는 종목 추천도 아닙니다. 외국인 현물과 선물의 방향이 달라질 때, 프로그램과 비차익 수급이 돌아설 때, 삼성전자가 중요 가격을 회복하거나 이탈하면서 기존 판단을 바꿔야 할 때 확인하는 알림입니다. 영상에서 들은 전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장이 열린 뒤 그 전망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맞춰보는 데 쓰는 겁니다. 보유 상태에 따라 기다릴 때와 비중을 다시 살펴볼 때를 나눈 삼성전자 대응 자료도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전력 인프라 쪽으로 옮겨갈 때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도 수급과 거래량 기준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하기를 눌러 간단하게 신청해주세요. 신청 후 텔레그램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 센터 이용 방법과 현재 대응 자료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장이 모두 움직인 뒤 기준을 만들지 마시고
9시가 되기 전에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볼지 먼저 정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짧게 묶어볼게요. 저는 월요일 삼성전자가 장 초반 매물을 한번 확인한 뒤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쪽으로 미리 자리를 잡으려는 돈이 들어올 수 있고, 최근 수급 때문에 빠르게 흔들렸던 가격에도 저가 매수가 붙을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한 시초가와 첫 빨간불만으로는 부족해요. 첫 눌림을 버티는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쌓이는지,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실제로 사는지까지 보셔야 합니다. 월요일에 강하게 시작하면 서두르지 말고 첫 눌림부터 보세요. 약하게 시작하면 겁먹고 던지기보다 장 초반 저점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유자는 본전보다 수급을 보고요. 수익 중인 분은 더 오를 가격만 생각하지 말고 이미 난 수익을 어디에서 지킬지도 정해두셔야 합니다. 현금을 들고 계신 분은 시초가를 놓쳐도 괜찮아요. 확인하고 들어가는 건 늦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주말 내내 월요일 주가를 맞추려고 애쓰셔도 시장은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계좌를 지킬 방법은 있어요. 강하게 시작했을 때 무엇을 기다릴지, 밀렸을 때 어느 흐름까지는 지켜볼지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월요일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너무 들뜨지 마시고요. 파란불이 보인다고 바로 겁먹지도 마세요. 처음 보이는 색깔보다 그 뒤에 남아있는 돈을 확인하면서 이번에는 움직임이 모두 끝난 뒤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월요일에 필요한 건 더 강한 확신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른 움직임이 나왔을 때 바로 바꿀 수 있는 대응 순서예요. 이번 주말에는 오를까 내릴까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월요일 아침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볼지 정해놓고 편안하게 남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